1944년 8월 25일 노르망디 상륙 이후 프랑스 파리가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되면서 많은 프랑스인들은 미군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아이젠하워 최고사령관은 드골의 자유 프랑스군이 먼저 파리에 입성할 수 있도록 양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은 처참하게 황폐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 미국은 프랑스와 블룸번스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과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미국으로부터 대출받은 28억 달러를 미국이 탕감해주고 추가로 미국 수출입은행이 프랑스에 6억 5천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대가로 프랑스는 미국 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는데 특히 영화의 경우 프랑스 영화의 일정 기간 의무 상영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미국 영화와 동등한 경쟁을 허용해 사실상 미국의 프랑스 영화 산업으로의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프랑스의 상황은 이 협정으로 개선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철도, 도로, 교량 등 각종 인프라는 파괴된 상태였고 식량 문제도 절박했는데 특히 매년 겨울의 식량 부족은 그 심각성이 더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를 포함한 전후 유럽 국가의 경제 회복을 위해 1947년 하반기부터 1951년까지 4년간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유럽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은 유럽에 총 133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현재의 달러 가치로 17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었습니다. 이 중 프랑스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22억 9,600만 달러였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인프라가 재건되고 식량 생산이 확대됐으며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프랑스인들의 삶도 과거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처럼 1946년 이후 미국의 프랑스에 대한 지원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였습니다. 전후 안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49년 미국과 프랑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회원국이 됐고 서서히 짙어지는 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대결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나토 가입에 앞서 1948년 미국과 프랑스는 프랑스에 미군을 주둔시키기로 양자간 합의를 했습니다. 동유럽의 소련군 증강과 소련의 서베를린 봉쇄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소련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필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 육군은 당시 독일에 주둔한 미 7군의 병참 지원을 위해 프랑스 전역에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1951년부터 미 공군도 수천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전투기를 프랑스에 배치해 프랑스 내 12개 주요 공군기지를 운영했습니다. 프랑스에 배치됐던 미군은 절정기 땐 가족을 포함해 10만 명에 달했고 프랑스 민간인도 2만 2천 명가량 고용됐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전후 양국의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동시에 불화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가 수에즈 운河의 국유화를 선언했을 땐 미국과 프랑스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미소 냉전에서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은 애매한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에즈 운河의 국유화를 반대한 프랑스가 영국,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이때 미국은 분노하며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과 이스라엘에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철수를 요구했던 건 침공을 묵인할 경우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권 전체가 서구의 반발에 냉전의 경쟁 상대였던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에 핵공격을 가해 새로운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최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은 미국의 철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스털링 채권을 매각한다고 영국을 압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동원해 프랑스와 영국에 석유 금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압박도 가했는데 결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은 수에즈 운하에서 철수했습니다. 철수 이후 영국은 미국의 중동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 미국은 프랑스에 대해 불신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핵개발 과정도 양국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어 프랑스는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경우 핵무기의 전세계 확산을 우려했고,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엔 특유의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나토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당시 프랑스의 제사공화국은 현재의 프랑스와 달리 내각제를 채택했었는데 12년 동안 21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을 정도로 정권이 불안정했던 것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전쟁 중이었던 베트남과 알제리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 지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1958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는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프랑스 제사공화국의 입지는 더욱 불안정해졌고, 결국 프랑스 제사공화국은 몰락했습니다. 이때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돼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대통령제가 도입됐는데, 과거 정계를 은퇴했던 드골이 1959년 1월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드골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 지원 거부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게다가 드골은 과거 미국이 카이로 회담과 얄타 회담에 프랑스를 초청하지 않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정적으로 드골은 나토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급기야 드골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영국의 맥밀런 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나토에 미국, 영국과 동등한 위치를 프랑스에게도 보장하는 3자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는 프랑스 요구가 나토 내에서의 발언권을 키워 나토를 프랑스의 식민 문제에 끌어들일 목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드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거부하자 드골의 지시로 프랑스는 국방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1959년 3월에는 프랑스 지중해 함대를 나토 사령부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해 6월 드골은 나토 핵무기의 프랑스 배치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 2월 13일 프랑스가 사하라 사막에서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하자 상황은 더욱 급변했습니다. 기세가 커진 드골은 프랑스의 핵무기가 목표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 타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고, 이에 발맞춰 프랑스의 참모총장도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핵무기가 어느 방향이든지 발사될 수 있다고 지적해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66년 3월 7일 드골은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프랑스에 배치된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후속 조치로 프랑스는 나토 사령부의 통제를 받던 모든 프랑스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나토는 파리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사령부를 이전했고, 미군은 7만 명에 달하는 병력 및 가족의 철수와 72만 8천 톤의 물자를 재배치했으며 190개 이상의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드골의 요구로 프랑스에서 병력을 철수시킨 미국은 프랑스의 이 같은 조치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은 물론이거니와 전후 20년간 프랑스의 경제와 안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터라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드골의 미군 철수 요구 당시 미국의 딘 너스크 국무장관은 프랑스 묘역 내에 묻혀있는 사망한 5만 명의 미군들도 철수하는 거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